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광무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 날은 좀 시장에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잘 켜줬고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를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계좌는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드디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겨우 수익권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야인시대에 종목 보내주세요. 종목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하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죠. 도키도키님 오랜만에 제 시간에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잘 오셨고요. 임성진님 반갑습니다. 스카이님 또 오재길님도 오셨고 지크님께서 보람님 이제 연기도 하네 하셨는데 저 연기한 지 꽤 됐습니다, 지크님. 이거 지금 많이 연기가 는 거예요. 자, 내일의 연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님, 얼주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얼주가님의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앵커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를 해주셨고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83만 3,500원이고요. 비중은 30%,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끌고 가면 어떨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자, 삼성전기 오늘은 2%대 상승 보여줬고요. 17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9만 원대에서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죠. 그러면서 17만 원, 우리 한 17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비중 채워서 목표가 20만 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래에 와서 많은 IT 종목들,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내림세를 보였죠. 특히나 빅테크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대형 IT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기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의 적극적인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없는 것이 악재인 것뿐이신데 삼성전기는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 대한 고점이 직전 고점이 19만 원 정도 위치였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앞으로 차후에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인데 LG에 LG 이노텍이 있다라면은 삼성에 삼성전기가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난 연말 때 테슬라 모터스의 이 MLCC 공급에 대한 이슈가 산화 콘덴서가 나타나면서
사모펀드에서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MLCC의 가장 큰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삼성전기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전장 부품화, 전동화 된다는 거는 MLCC에 대한 수요가 지금에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를 꼭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처럼 이제 많은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과 향상과 함께 보신다라면은 신고가 돌파도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20% 비중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은 20만 원대에서 1차적으로 고점 확인하는 것이 맞긴 한데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삼성전기를 관심에 두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위치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위치다. 그리고 가격을 낮게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신고가 나올 때까지 사상 최고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지켜보셔도 괜찮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 좀 못난 사업들 이미 처단했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터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신 있게 보시고요. 긍정적으로 신고가까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MLCC라는 모멘텀, MLCC 시장의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삼성전기의 앞으로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 최근의 이 하락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상승세를, 앞으로의 더 성장성을 우리가 지켜봐도 괜찮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때문에 걱정 말고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준호님 잘 오셨습니다. 오프닝 봐야 하는데 하셨는데 살짝 늦어서 못 보셨어요? 잠깐만 우리 앞으로 돌리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꽤 부끄럽기 때문에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오프닝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홍수님 잘 오셨습니다. 마그마님도 반갑고요. 자,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자,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미리 진단받고 안전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영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진파워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7,75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자, 일진파워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나왔네요. 3% 가까이 뛰었고요. 15,8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7,000원대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고 특히나 급락도 겪었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13,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좀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작전을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관련된 플랜트 산업된 이야기들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 주요 후보들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선, TV 토론이 있었죠. 이제 그때 가장 키워드가 컸던 게 이제 아리백 단어가 네. 나왔었는데 앞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주요 후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원전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올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향후에 뭐 꼭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면은 뭐 원전 정책이 펼치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아닐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올해 이 정책적으로 소형 원자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가장 큰 목소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목소리가 아닐까. 이 때문에 작전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는 원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만큼
대선 이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점 때문에 좀 주가가 그래도 좀 살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직전의 위치 매수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19,000원, 2만 원 선에 도달한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를 좀 달성하시고 일부의 물량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대선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정책에 대한 관점에 대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 브레이크는 좀 잡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등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대선 이전까지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까지는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차적 목표가 19,000원에서 2만 원. 이 사이에서는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진파워 우리는 일단 원전 관련된 정책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이후에 정책이라든지 원전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상승세 체크하시고 1차 목표가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제시를 해드렸네요. 참고하시고 꼭 수익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용 죽겠지님 잘 오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군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날이 정말 따뜻해졌죠. 진짜로 딱 입춘이 지나자마자 기온이 꽤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공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빨간 나무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종목 올려주시고요. 다음 상담은 오재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LX 세미콘 살펴볼까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입니다.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LX 세미콘 오늘 3%대 상승 12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 워낙에 거의 2년 동안 굉장히 잘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꺾였습니다. 시장도 워낙에 좋지 않기도 했고 많이 올라왔던 탓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6만 8천 원 최고가 찍고 지금은 12만 4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재길님께서는 13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저는 LX세미콘 좋은 기업이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주가 조정이 나왔던 거는 그동안이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 대비해서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적 모습들을 지켜주는 기술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수렴되는 위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LX 세미콘에 대한 향방에 대한 기대감은요. 사실 LX 세미콘에 대한 기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구동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선은 내용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단에서 드라이버 IC, T콘, PMIC 이와 같은 이제 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동자치거든요. 시스템 장치 다르게 본다라면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영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드라이버 IC라든지 T콘이라든지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사실 아주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솔루션이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있겠지만은 기술에 대한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술 장벽에 대한 부분들보다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디스플레이 쪽이라 본다라면은 우리가 TV 패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전동 쪽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LS 세미콘은 사실 신사업으로 전동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차량용 소티지 현상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급난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S 세미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도 또 상당히 좀 큰 선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본다라면은 저는 지금 주가 흐름들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장기 이평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과거보다 분명히 레벨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의 밸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주가에 대해서 이 종목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실적이 받쳐줘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더 불구하기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에 이와 같이 좀 바닥을 잡고 상단을 도파하는 시도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 과거보다 분명히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대한 예측은 대략적으로 11만 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완벽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온다라면은 시장에서 좀 박스권 형태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단을 최근 고점 가격대 좀 러프하게 잡는다면은 16만 원, 15만 원 라인대에서 1차적인 고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가져서 이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LG 이노텍과 같은 기업들이 차량용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 좀 극대화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은 LS 세미콘의 움직임도 바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실 때 비교 대상으로 LG 이노텍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좀 주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홀딩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 매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다라면은 16만 원 전후로 해서 1차적인 목표가 보자. 박스권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성도 긍정적이고요.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단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다만 반등이 나오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일단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것 같고 15만 원 선에서 우리 박스권 대응하는 전략 체크를 해드렸고요. LG 이노텍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하자라는 조언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LX 세미콘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만 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럼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매수한 지는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올해 들어서? 연말? 아니요, 작년에 올라갈 때 아마 그때쯤 잡으셨나 봐요. 그러면. 예, 전고점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봐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목표가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시청자. 저는 좀 장기로 봐가지고요. 네. 한 20만 원까지는 제가 20만 원까지. 그래서 갈 줄 알고 장기니까 좀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가파르게 많이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네. 동박이가 수요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동박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들 예측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동박 그걸 만드는 회사니까.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그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 어디까지 네네. 잡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이 동박에 대한 모멘텀이 이 종목을 어떻게 끌어줄 수 있을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광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 사업으로 해서 여태까지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동박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키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남들보다는 좀 늦게 진입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들보다 늦게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손실은 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보다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있었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ETF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금 이탈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오늘부터 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리밸런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재차 반등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동박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지난해 또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이미 좀 주가가 반영을 시킨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과거의 위치보다 레벨업을 몇 차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주가 위치가 올라온 만큼 성장한 만큼 기업에 대한 실적 퍼포먼스가 따라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동박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로 해서 동박 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 시장 보급화는 아직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향후에 멀리 가본다라면은 동박 수요가 정말 대단히 필요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진 머티리얼즈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과거에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 사업에서 좀 유일무이하게 좀 보였다가 최근에 와서는 SKC가 적극적으로 이제 동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캐파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인 경쟁 관계는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때문에 좀 LG 머터리얼즈가, 과거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실적도 따져야 되겠고, 경쟁사와의 관계도 따져봐야 되겠고, 물론 일진 머터리얼즈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공수에 대한 루트가 굉장히, 사실 이제 유통에 대한 루트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이제 지금 주가의 위치에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겠고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좀 견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속도가 아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의 주가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는 앞으로 당분간 조금은 저항대를 맞을 수 있는 박스권 상단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V자로 해서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격을 다지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의 위치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으로 반등을 준비할 것인데 한 번에 올라와서 신고가는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비중을 살짝 줄여놨다가 지금 이제 하단을 잡고 있는 가격대가 10만 원 언더에서 잡고 있거든요. 10만 원 초반대에서 주가 조정이라든지 박스권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내 가격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신규 매수해서 남들은 어디서 팔까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12만 원대가 조금은 매물대를 형성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판단하면 1차적으로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12만 원대에서 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위치에서는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재차 눌림목에서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은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업황 기대감, 실적도 좋겠지만은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홀딩, 매수가에서 비중을 낮추고 다시 재차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비중을 좀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박스권에서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죠. 12만 원 근처 오면은 비중을 살짝 줄이시면서 가볍게 기다리셨다가 10만 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그 대응, 이 단가 잘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 정도 추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비중을 그 정도 하면 될까요? 절반 비중 줄인다라면은 비중이 10% 정도이시거든요. 네. 예, 그 정도는 12만 원대, 뭐 10만 원 이상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함께 대응을 해드렸고요. 자, 잘 기억하셨다가 부지런히 꼭 수익도 챙기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요. 네. 자,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질문들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는 동안 또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오늘따라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님, 그리고 김남국님, 이관성님, 스카이로켓님 등등등 마음이 좀 바빠지네요. 특히나 수요일에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에 종목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비결이 그렇죠. 뭘까요? 네, 일단 제가 에너지를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이 시간도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 빨간 에너지를 계속 팍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에너지를 전해드릴 종목은요. 코미코입니다. 김에밀리아나 님의 종목으로 이어갈 거고요. 코미코 매수하신 가격이 69,300원, 비중을 10% 들고 계십니다. 반도체 중에 선별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종목 반등이 너무 약하네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코미코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6,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코미코 종목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수 하락,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했을 때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이 좀 컸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 이후부터 해서 IT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IT 종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증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었고, 그러면 증시 하락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나스닥 안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제법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정을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좀 많이 회자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코미코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이제 뭔가 전류 전극을 이용하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코미코가 하고 있는 코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제품에 대한 전류 전극을 향상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이 기술 자체는, 아마도 이 제품에 대한 마진율도 굉장히 커요. 한번 이 기업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정밀 세정, 특수 코팅 사업 부분에 대한 뭐 전문성,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절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극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품이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20%대 이상의 영업이익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IT 혹은 이제 반도체 산업군 안에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산업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 선택에서는 나쁘진 않다. 다만 시기상으로 배경적으로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반도체 종목들이 끌고 가는 종목이지만 시장이 좀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먼저 맞는 매도 반도체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의 연동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가 69,300원인데 잘 잡으셨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했을 때 조금은 아쉽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그런 영향인 것 뿐이지
저는 충분히 매수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주가가 좀 저점 브레이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어떨까. 가격적으로 했을 때 최근에 가장 낮은 저점이 53,000원인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물타기를 한다. 그리고 신규 접근에 대한 가격대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5만 원대 초반을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위치에서 보셔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셨다가 5만 5천 원 밑으로 5만 원 초반대 기회가 있는지를 좀 보시고 이 가격대에선 들어가도 괜찮다. 주가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일봉 상태에서는 직전에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매물대를 좀 만들었던 위치라서 저는 충분히 이 라인대까지 다시 올라온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다음 라인에 대한 저점 라인대 5만 원대 초반으로 좀 예상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걸쳐 있을 수 있는 이평선에 대한 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5만 원대 초반이면은 좀 적극적으로 차셔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완벽하게 저점을 잡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5만 원대 초반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면은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시고 물론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지금 일주일 동안에 5만 3천 원에서 주가가 좀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가 정말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했을 때 주가를 뭔가 흘러내리듯이 빠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의 기회로 해서 아래 꼬리가 생길 수 있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비중을 좀 더 좋은 가격대를 기다려 본다면은 5만 원 초반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코팅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영역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TSMC 이렇게 주요 고객사를 다양하게 안전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디서 살지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싼 가격대 기다려보자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5만 3천 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저점을 완벽하게 확인했다라면은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했는데 종목 선택도 잘 했고 들어간 타이밍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 시장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일단은 좀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조언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저는 이광무 전문가님 얼굴이 재밌으셔서 좋습니다. 최고 미남입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토마토 TV의 얼굴 미남을 맡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갑자기 또 얼굴 굉장히 빨개지시는데. 네. 갑자기 훅 그쵸? 뭔가 칭찬. 원래 이런 거는 훅 들어가야죠. 네, 재밌다고 해주셨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좀 부끄러운 또 칭찬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 다시 한번 원샷으로 잡아드렸고요. 꼭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광무 전문가님 얼굴 바라보시면 빨간 기운 계속해서 에너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이화중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진단할까요? 매수하신 가격이 16,66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은 14,9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좀 뛰어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17,000원 넘어가나? 17,000원 살짝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14,000원대, 15,000원대에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흘러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서울반도체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서울반도체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 서울반도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을 때 이때는 참 열심히 매매도 했었던 종목인데 저는 뭔가 트렌드를 잃은 종목 같아서 물론 이제 사업에 대한 역량은 꾸준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디스플레이 패널 안에서 저는
사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설명드리는 게 어울릴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좋은 점만 좀 본다라면은 네. 앞으로 이건 좀 한 달이 다음 달이를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 LED 사업에서 이제 마이크로 LED 사업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뭐 OLED 패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마이크로 LED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생각보다 TV 쪽에서의 마이크로 LED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일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산업군 안에서는 마이크로 LED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은 사실 뭐 크게 이게 직접적인 뉴스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향후에 뭐 올해 이제 지난해 연말 때 가장 크게 관심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하고 NFT 관심 많이 가졌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냥 메타버스 가상현실이라는 게 단순하게 컴퓨터 상으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AR, VR 기기들을 사용하는 XR 시장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XR 시장이 되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이 신체에 가장 이렇게 좀 기기를 착용하다 보니까 시력에 많이 좀 뭔가 불편함을 주지는 않아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 LED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본다라면은 메타버스까지. 적어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XR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당장에 뭔가 사실 서울 반도체를 안 본 지가 정말 좀 물론 이제 종목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는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도 보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투자가 망설여지는 거는 좀 몇 년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LCD에서 LED 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OLED 간 다음에 QLED 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패널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패널이 수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모멘텀에 대한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수 조정 흐름 대비해서 다중바닥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차트적 기술적 흐름 본다라면은 지금은 일단 뭐 전체적인 차트 흐름 안에서는 역배열 속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반등했을 때 계속해서 상단에 있었던 매물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직전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멈췄던 이 17,000원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 소화 과정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660원인데 이 매수하신 가격대 되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확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 반도체에 대한 단단한 저점을 믿고 다시 준비한다? 그럼 저점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편견에서는 서울 반도체보다는 다른 패널에 대한 투자처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반도체의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과감하게 좀 줄이는 전략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9시 41분 지나가고 있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김용용죽겠지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크린앤사이언스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자, 주식을 처음 할 때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이 종목을 샀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다시 사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크린앤사이언스가 2020년도 2년 전에 최고가 4만 원 찍은 이후에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9,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최고점에 비하면은 저희 지금 절반 이상 내려와 있는 구간이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여전히 미세먼지라든지 뭐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지난해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주가 흐름에 조금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 아무래도 계절적인 성향을 좀 보시고 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뭐 향후에 이제 봄철 되면은 황사에 대한 걱정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확진세가 커지다 보니까 뭐 마스크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일상생활이 너무나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큰 재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계절적으로 다시 한번 미세먼지가 좀 장시간 동안에 우리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면은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싸 보인다고 해서 미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증시에서 한 차례 크게 하락을 경험하고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테마를 미리 생각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마 앵커님도 그런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미리 확보하신 마스크 많이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저도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사재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몇백 장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박스 있어요. 그렇죠. 색깔별로 있고, 네. 심지어. 그러면은 마스크를 만드는 크리네사이언스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보할 만큼 확보했다. 네네네. 더군다나 K94의 좋은 마스크들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혜택이 될까? 뭔가 이 주식적 마인드, 뭐 생활 속의 주식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관점이었지만은 굳이 지금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우리 집에 마스크가 많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 주식에 대한 매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많이 빠졌다, 낮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에는 굳이 만약에 단타 치고 싶다, 그때 움직일 때 미세먼지 막 하늘에 뿌옇고 며칠 동안 내내 뿌연 그런 경험을 할 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 네.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은 단 두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굳이. 매력이 좀 적습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테마가 좀 나오면 그때 잠깐 단타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 충분히 많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신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말트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8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은 40% 채우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호텔신라가 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그래도 강하게 반등들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이 호텔신라 주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부분들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호텔신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최근에 와서 이 미증시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 내에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신라도 그런 측면 안에서 지금 일주일 사이 동안에 반등을 좀 크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환경 이후에 일상 회복에 네. 대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상 회복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 호텔신라는 뭐 내국인들에 대한 호캉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방한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때
그러면은 뭐 과거에 위드 코너라는 단어도 썼고 지금 리오프닝이라는 이야기도 쓰고 있지만은 당장 내가 지금 여행에 대한 계획이 바로 세워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반등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숙박 수요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면세 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면세 시장의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는 내국인이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은 면세점 안에서에 대한 수요, 뭐 특히나 그 대부분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소비가 컸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에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흐름들이 제한적이라면은 1차적인 단기 목표가를 지정해 놓고 대응을 먼저 하셨다가 그리고 호텔 신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점차 개선되는 모습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로 빅베스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느냐? 라는 생각의 빅베스 효과. 이제 작은 호재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 텐데 저는 그 시기는 그 가격대는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가 더 빠져봤자 어디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리오프닝에 대한 크기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 차트적으로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매물대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인 매물대 진입은 대략 한 83,000원? 이 구간이면 1차적인 매물대 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는 매수가 회복하고 정말 짧은 단기 수익을 좀 챙겨보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화가 좀 지금은 반짝이지만은 조금 다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재차 주가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시 8만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뭐 가격대로 본다면 최근에 와서는 7만 5천 원대까지 기회를 잘 줬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모으시는. 그러면은 시간이 점차 빅백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호텔 신라가 7만 5천 원이 있다고 정말 싸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겠죠. 지금 사실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이 경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지만은 이 남반구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조차 방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도 금방 이제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위드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본다라면은 저는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절대 10만 원 밑에서 팔지 않겠다. 이런 관점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드린다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83,000원대에서 한번 짧은 단기 수익 챙겨놓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단가를 좀 더 확실하게 낮춰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7만 5천 원대, 8만 원 이하의 호텔 신라는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사 놓으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리오프닝인데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약간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1차 목표가 83,000원 제시를 해드렸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서 그 아랫단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전략 꼭 기억해 두시고 수익도 챙겨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 신라까지 해서요.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도 정말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따라 진짜 1시간 더 진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오늘 못다한 종목 진단은 또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잠시 후 10시부터 투자의 신을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저점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많은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저점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전반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만한 그 궁금증들 아주 쏙쏙 뽑아서 저희가 좀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망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